반도체가 살아나니까 우리 증시가 살아나죠. 7월달, 8월달, 9월 초까지 박스에 갇혀 있었던 코스피가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의 견인은 삼성전자 주도하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다시 7만전자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 놨었던 72,500원 부근 아니면 전고점 부근을 두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실히 좋죠.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연속적인 외국인 순매수,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률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확실히 요즘에는 그동안 조용했었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는 확실히 힘을 보태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전망과 저는 삼성전자가 뭐 8만 전자가 아니라 뭐 9만 전자 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좋은 내용들을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요즘 우리 증시 내 반도체 종목들이 활기를 찾는 것은 미증시 안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던가 기술주들의 분위기가 점점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에서는 지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비컷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을 막 덮다 보니까 뭐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 기술주들은 여전히 뭐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이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8일 우리가 이제 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올 것인데 지금은 이제 연준 인사들이 자기 의견들을 이제 어필하고 얘기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은 이 금리 인하 혹은 비컷 쪽으로 기대감이 좀 많이 쏠렸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FOMC 일정이 진행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여기에 대한 기조가 뒤바뀔 가능성은 뭐 극히 적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브로드컴의 흥행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 AI 칩, 뭐 GPU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 엔비디아가 이제 뭐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오픈 AI가 이제 자체 AI 칩을 생산을 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왔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브로드컴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오픈 AI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라는 그 판매처를 잘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그 SK 하이닉스한테도 그렇고 특히나 삼성전자한테는 더더욱 그렇고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이제 확실히 늘어날 수 있다. 왜? 지금은 엔비디아만 독주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오픈 AI, 브로드컴 등 AI 칩을 생산을 하면서 HBM의 수요가 다른 빅테크 기업한테도 충분히 이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이제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근데 좀 약한 이슈 같죠. 근데 삼성전자한테 가장 필요한 좀 자극적인 모멘텀은 SK 하이닉스처럼 과연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빨리 좀 뚫을 수 있을까? 이런 뉴스들이 가장 자극점이 되겠죠. 근데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자, 엔비디아 AI 칩이 중국 수출을 허용할 때는 삼성전자의 HBM 공급에 기회의 문이 열릴 듯 더 좀 당겨질 수도 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주문 수량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에 이제 뭐 예약치들 이런 것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캐파에 대해서 꽉 차 있는 그런 물량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AI 칩을 좀 추가로 생산하고 HBM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의 캐파로는 그거를 더 채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요청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기대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언제부터 납품을 할 것이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뉴스들을 보면은 삼성은 일단 엔비디아랑은 좋은 관계는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HBM4
초기 품질 검증을 통과를 해서 연내 양산에 이제 청신호다. 지금보다 이제 더 미래의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엔비디아의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 HBM에는 연결고리가 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요 아래 글을 보시면은 H20 AI 칩에는 그 HBM 5세대 공급 30% 가격 인하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그 젠슨항 CEO가 트럼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막혀 있었던 중국으로 우리는 AI 반도체 칩을 수출을 좀 하게 해줘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죠. 근데 뭐 지금 당장 가장 높은 기술 말고 그거보다 조금 좀 다운그레이드 된 기술은 그래 이제 수출을 해도 좋아. 그 대신에 너네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5%는 중국 정부에 제공을 하자. 그런 조건부로 이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젠슨항 CEO 같은 경우는 중국의 AI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규모를 좀 키워가고 있고 매년 더 강한 수치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앞서서 보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가 중국 쪽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추가로 찍어야 될 HBM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HBM 뉴스들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좀 자극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삼성전자의 주가의 분위기는 뭐 최근에 단순 조정이 있긴 했지만 2025년도 들어서서 특히나 이제 하반기 넘어오면서부터는 주가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순매수도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견인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이 전고점 언덕을 다시 한번 넘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는 더욱 좀 강력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뭐 사이클에 의해서 뭐 업황이 기울고 더 좋은 시기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항상 또 좋은 흑자들을 기록을 했었죠. 근데 이제 항상 적자의 늪에 빠졌었던 거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 안에서는 목표는 있었으나 좀 활약이 없는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애플과도 파운드리 계약이 좀 강해졌고, 그 다음에 테슬라랑도 이제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을 맺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미국의 공장 시설 파운드리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몸값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테슬라와 애플은 예고편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쪽이랑만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다음에 막 그 안에서 인사결정하고 팀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테슬라는 이 AI 칩을 자체 생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 AI6 칩에 대한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가 해줘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건데, 이 AI6 칩,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뭐 이제 그 자율주행 쪽이면은 자율주행 쪽의 AI 칩, 휴머노이드용 로봇이라고 하면은 거기 전용 칩, 아니면 이제 뭐 슈퍼컴퓨터 쪽에 이용하는 거는 또 그쪽에 대한 칩, 요거를 이제 또 따로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AI6 칩이 이제 만들어지고 요거를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부터는 이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가고 요런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들과 그 다음에 이런 분석글들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좋은 계약을 한번 따내기도 했지만 뭐 이번 계약을 통해서 또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서로 또 기분 좋게 또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만드는 모든 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시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7만 전자, 8만 전자는 뭐 이제 뭐 문제가 될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새로 더 올라가면서 SK 하이닉스처럼 신고가를 쓰고 만들어가는 그런 삼성전자의 주가도 미래에는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요즘에는 애플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도 그렇고 파운드리 계약을 좀 강하게 따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관련되어 있는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GAA 소재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테스트 패키징 아니면 후공정 쪽에 있는 요런 그 작업들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반도체 IP 아니면 뭐 디자인 하우스 여기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두산 테스나를 한번 주목을 하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산 테스나가 뭐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 협력 업체 그 중에서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친구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그 파운드리 계약을 처음 따왔었을 때는 이 두산 테스나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상한가 이후부터는 주가의 방향이 이제 바뀌었죠. 바닥에 있었던 주가가 점점 우상향 추이로 바뀌어 갔고요. 최근에 이제 머물고 있는 위쪽 횡보 안에서도 뭐 살짝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 그림 안에서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치고 나오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키워갈 수 있을 만한 흔히 말하는 이제 뚜껑을 좀 열어놓은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 순매수도 단기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돌파 위치를 보면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서 바닥에서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는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또 아래쪽에 마지막 뚜껑을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상승 추이는 또 길게 열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기적인 그 다음에 중단기적인 관점 안에서도 저는 두산 테스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수급의 흐름들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꼭 참고를 하셔서 두산 테스나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그 파운드리 계약들을 좀 맺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뭐 테일러 이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 공장을 좀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동을 못했어요. 아직 세팅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일감을 만들어내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운드리 계약이 나오면서 이제 그 테일러 공장 안에서도 이제 쓸 수 있을 만한 파운드리를 찍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거래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공장에 발주 임박이 되면서 장비 공급 채비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장 세팅을 하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장비들이 어떤 관계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제 클린룸, 공정화 자동화 장비, 뭐 그다음에 뭐 이제 가스 정화 등 주변 장치 위에서 요 아래 순서대로 해가지고 세팅이 되는데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뭐 분위기들이 좋고요. 요즘 여기 안에서도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먹거리와 재료들도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SK 하이닉스야 워낙 또 요즘에 또 잘 나가고 과거부터 잘 나갔었던 종목인데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종목은 삼성전자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중단기적인 아니면 중장기적인 괜찮은 모멘텀과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확실히 좀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시장 뚫고 올라가면서 견인을 하고 지수가 이제 코스피가 박스까지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투자 심리는 또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랠리를 타는 또 이제 뭐 개인 수급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반도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서로 순환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랑 HBM 계약을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쪽에 맞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HBM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또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이 있겠죠. 그쪽으로는 저는 YC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C가 지금 바닥에서 계속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도 좀 넘길 듯 말 듯 하다가 지금은 또 뚜껑을 좀 열어가고 있어요. 앞서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던 그 반도체 종목들의 그런 순환매 차원에서도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부터 그 HBM 반도체 장비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었던 과거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HBM으로 삼성전자가 부각이 되면은 거기 안에서는 가장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또 8만전자, 9만전자 갈 때까지 열심히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산테스나 그 다음에 YC 지금은 하나도 과열이 안 되어 있는 위치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코스피의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먹거리와 수익이 더 잘 나오는 그런 시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박 나시고요. 우리 주고리즘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